자, 이제 우리가 리눅스를 왜 배웠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들이 배운 거는 이제 웹 표준이라고 하는 HTML과 CSS를 배웠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만든 거를 사이트 1, 그리고 이 친구는 사이트 2, 사이트 3. 근데 이제 서로가 고민을 해요. 사이트를 만들게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을 하면 알겠지만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동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끝이 아니에요. 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난 내가 이제 리눅스를 배울게. 너네는 개발을 해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에 이 리눅스 수업을 들어왔을 때 리눅스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대충 뭔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서버 운영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리눅스를 배워야 된다고 해요. 왜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윈도우로도 가능해요. 윈도우로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보통은 우리가 리눅스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버라는 이제 개념을 배웠는데, 웹 서버는 뭐예요? 특정 폴더를 특정 포트와 연결시켜서 외부에 오픈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HTTP 방식으로. 근데 이 HTTP 방식으로 오픈을 하면은 HTTP를 준수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접속이 가능하다. 웹 브라우저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돼요. 네트워크 자체를 모르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랜카드를 라는 거를 좀 어떤 개념인지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한테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보통 설치는 DNF, 그죠? DNF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 DNF EPL 릴리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DNF로 설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또 해주고 채널 추가까지 해주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를 깔려고 하는데 최신 버전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염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곳 안쪽에다가 우리가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게 어, 설정을 해줬다. 자, 근데 설치는 완료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크롬에서 이제 로컬호스트 8010이나 이런 것들 넣었을 때 이제 뭔가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쪽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폴더인지는 모르지만, 즉, 웹 루트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쉐어의 nginx의 html 요 폴더로 들어갔더니 누구 거더라? 루트 거더라. 근데 나는 이제 이 폴더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웹 폴더의 경로를 웹의 사이트 0의 퍼블릭 요걸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웹문드 폴더를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루트했던 거를 요 폴더를 이제 우리 코리아 ST로 변경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제 뭔가 403 에러나 이런 게 나오면은 아마 이제 방화벽은 당연히 엔진엑 설치 후에 껐을 테고, 요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SEDNX라는 게 있어요. 어. 걔는 이제 정해진 폴더 외에 다른 폴더로 오픈하지 말라는 어떤 신호를 줘요. 보안에 거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엑스리눅스를 디저브를 시켜줬다. 그 다음에 방화벽까지 같이 꺼졌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의 사이트형의 퍼블릭이라고 하는 어,
요 폴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만든 우리가 이제 바꿔준 요 폴더로 소유권도 다 옮겨놨어.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인원은 3명이에요. 그리고 요 폴더 자체는 내 거예요. 그래서 엔진엑스는 현재 사이트 1개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것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 4개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 v host.conf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요거 추가한 거 기억나시죠? 서버하고 중괄호고 요 안쪽에다 추가한 거. 그래서 80은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8011부터 8013까지는 사이트 1부터 사이트 3까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 자, 최초에 이 사이트 1, 2, 3 각각 연결해준 이곳에다가 뭔가를 넣으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파일을 나한테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메일로 나한테 보내요. 그러면 제가 뭐 파일질러나 이런 거 들어가서 한 번에 이제 오면은 넣어주고 이런 걸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개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다 보면 할 게 많아지고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계속 몇 번이고 계속 넣어. 그럼 그때마다 나는 뭐야? 맨날 넣어줘야 돼, 내가. 결국엔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제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각각 사이트 1, 2, 3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 해주는 거죠. 근데 현재 이 친구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이곳에 접근할 수가 없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저한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빔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빔을 통해서 HTML을 수정하거나 또는 뭐 에디트 플러스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거나 근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일질라 이런 게 이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데 파일질라도 귀찮아요. 매번 업로드하기가 힘들다. 파일 계속 올려놓는 거.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는 뭐다? 바로 접속을 해서 서버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에디트 플러스는 이제 뭐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것들을 파일질라랑 똑같이 접속을 해서 우리 접속했던 것처럼 똑같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을 하면은 거기 안에다가 이제 HTML 파일, 우리가 빔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들 있죠? 그것들 거기서 바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웨디트 플러스라는 걸로 여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파이젤라처럼. 근데 파이젤라는 뭐야? 파일 전송에 특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부탁을 사실 들어주기가 힘들어. 처음에는 괜찮은데 가다 보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거야. 아이디는 뭐고 비밀번호 뭐고 IP는 뭐 127.0.1.1이고 프로토콜은 뭐고 그래서 각각의 정해진 공간에서만 작업을 해 라고 알려준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야. 근데 이제 실수를 안 하겠죠. 그쵸? 당연히.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로가 자기 거에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거 삭제해야 되는데 여기 삭제할 수도 있고 그죠? 본인 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하고 삭제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도입을 했다? 계정 하나를 3명에서 쓰고 있는데 이 계정 자체가 쓸데없는 권한이 너무 많다. 그래서 권한 자체에 제한을 두고 각각의 사용자마다 특정 정해진 폴더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문 FTP 서버를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퓨어 FTP를 설치를 했죠. 근데 퓨어 FTP한테 학습을 시켜야 하는 게 사이트 1이라고 하는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은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 여기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이트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각각의 회원은 그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퓨어 FTP 설정으로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퓨어 FTP한테는 스마트한 기능이 있다. 이런 복잡한 회원 관리를 자
DB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석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해제시키면 이제 마리아DB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DB도 설치를 하고, 이제 마리아DB는 이제 다른 용도도 있어요. 더 중요한 용도로 있는데 겸사겸사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퓨어 FTPD라는 계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계정은 오직 뭐다? 퓨어 FTPD DB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 안쪽에다가 뭐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비밀번호는 뭐고? 그 각각의 너는 여기서만 이용해, 너는 여기서만 이용해. 그 폴더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는 이제 기존에 알려줬던 계정으로 접속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 1, 2, 3에 대한 각각의 제한되어 있는 계정을 알려주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수할 일이 없는 거야. 누군가가 추가되면 마리아DB 가서 인서트해서 그 사용자만 하면 FTP 서버에다가 사용자만 한 명 딱 추가해서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면은 그것만 넘겨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여기저기 사람이 많이 몰려서 사업자도 내고 회사가 커졌다. 그렇게 내가 카페24나 다툼. 그러니까 웹포스팅 해주는 데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이런 스토리로 이제 된 건 아니지만은 얼추 대충 스토리를 예상해보면은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엔진엑스를 하나 설치해서 웹브라우저에 서비스하는, 그리고 엔진엑스 설치의 설정을 통해서 디폴트 웹네트워크 경로를 변경하는 거, 그리고 엔진엑스 설치 후에 어떤 설정을 통해서 vhost.conf에다가 하나의 엔진엑스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 운영할 수 있게 추가해 주는 거, 그리고 마리아DB도 설치하고 코리아이스트 계정 세팅해서 외부 툴로 접속하는 거, 그다음에 퓨어 FTP 설치해서 마리아DB랑 연동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FTP로 접속이 잘 되는가, 그 다음에 파이질러를 통해서 뭐 FTP로 접속이 되고, 접속은 뭐 사이트 1, 2, 3이 접속이 잘 되는가, 그리고 호스트 사용과 추가 삭제 같은 것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은 서버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역량을 가졌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수업 페이지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업 페이지에 좀 뭔가 흐름대로 좀 보자면은 뭐 처음에 이제 계정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정 만들고서부터 코리아이스트 계정 만들고 바로 여기다가 수도 권한 주고 그 코리아이스트로 뭘 해야 되는가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거를 배우시겠죠. 학원에 뭐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뭐 이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업이 없이 이제 또 본인의 학업에 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요, 뭔가를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뭔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흔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쓰는 게, 하루에 우리가 쓰는 게 이 한국말의 어떤 비중에 있어서 보면은 20% 정도밖에 안 써요. 그 수많은 한국말 중에. 그 말은 즉슨 뭐냐? 그냥 쓰는 것만 잘하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했던 것만 잘해도 일단 반 이상은 간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고. 자, 특히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 것만 잘 쓰면 되는 건데, 자바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딱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우리가 자바를 배우는 시작점이라고 하면은 실력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조금 배우고 나면은 내가 나 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좀 실력이 올라가려나 해도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죠.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복습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만 잘 쓰고 이 명령어를 쓰면 어떻게 되고 뭘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면 돼요. 음. 아무튼 요번 이제 1, 2교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수업 페이지에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동영상 아래다가 넣은 건데 로컬 FTP 설치하고 접속 테스트 나 여기까지 한번 해볼래. 근데 내가 이 위치는 정할 수 있잖아요. 스냅샷을 찍어놨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어 여기서부터 예를 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혼자 힘으로 해볼래. 엄청나게 긴 거 있죠. 복사해서 붙여놓는 것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단순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내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지점부터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왜 배웠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건 더 있지만은 일단 제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찍어놨다 문제없이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가끔 하다가 뭐가 잘 안 돼. 그런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중간에 뭐라도 잘못된 거고요. 안 되면 똑같이 안 돼야 돼요.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스냅샷을 내가 지금 보세요. 날짜를 보세요. 9월 7일이죠? 오늘은 며칠이야? 14일인가 그죠? 근데 내가 이 최초 상태로 돌아가야 돼. 그럼 우리 시스템 시간은 어디로 돌아간다? 2025년 8월 10일 요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오늘 날짜로 변경을 해줘야 돼. 스냅샷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내가 이 스냅샷을 보고서는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래. 또는 나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해볼래. 하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나는 5일차 내용까지 못했다. 근데 여기까지 5일차, 그러니까 5일차 수업 내용이 뭐였어요? 퓨어 FTP 설치하고 기본 세팅, 마레드비의 퓨어 FTP 계정 생성, 그 다음에 사용할 장부와 장부 데이터 생성, 그 다음 요거 했고요. 외부 접속까지 했다라는 거는 FTP 사용자 했던 거 있죠, 그죠? 사이트 1, 2, 3. 그거까지 접속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요거까지 되고. 그러니까 요게 되면은 요거는 돼요. 아래 있는 거는.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시고요. 난 다 잘 됐어. 찍는 것도 5일째까지 다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목표하는 그 위치까지 한번 스스로가 결정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시면 된다. 자, 만약에 내가 다 못했으면은 돌아오시고 아직 그 집에서 하시다가 학원에 나와서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어서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한테 친구가 ABC가 있어요. 근데 HTML, CSS.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단점이 뭘까요? 자, 친구가 HTML, CSS 이런 것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정적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거를 또는 자격증 신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큐넷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자격증 신청하려고 딱 어떤 창을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각 자격증 또는 수강 신청마다 배정 인원이라든지 신청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내가 새로 고침을 이제 계속 누르다 보면은 똑같은 이 웹 페이지인데 그때그때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청 현황, 신청 가능한 인원 5명이었다가 새로 고침했는데 뭐 4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 취소해가지고 갑자기 3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취소해서 6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다 차서 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동적 컨텐츠라고 합니다. 정적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웹 서버만 있으면 끝나요. 자, 웹 서버만 있으면 끝난다. 그리고 동적 콘텐츠. 자, 동적 콘텐츠라는 거는요, HTML과 CSS. 그러니까 HTML과 CSS는 이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눌렀을 때 그 페이지의 이제 내용, 안에 문서의 내용을 이제 HTML이라고 하는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CSS는 그 뭐 글자의 꾸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CSS라고 하는데 이 HTML과 CSS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게 동적 콘텐츠예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 그냥 들어갔을 때랑 로그인을 했을 때랑은 달라요. 나오는 내용이. 뭐 네이버가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오른쪽에 로그인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또는 회원가입이 있고. 근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요 안쪽에 누구누구님이라고 나오고 뭐 내 메일은 뭐가 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HTML과 CSS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뀌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웹 서버에다가 자 서버 사이드 언어, 자 서버 사이드 언어라고 해서 뭐 자바가 있고요, 뭐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있고요, PHP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뭐 그 중에서 노드.js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동적 컨텐츠랑 이제 정적 컨텐츠의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웹 서버만 있으면은 그냥 정적 컨텐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동적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사이드 언어, 자바, C, 파이썬, 그다음에 PHP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유료예요. 유료여가지고 지금은 안 할 거고 그냥 요 푸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어디로 갈까? 사이트 1로 이동하죠. 일단 cd 웹의 사이트 1에 퍼블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RM으로 다 지울게요. 일단 다 지워놓고요. 자, 누가 구구단 1단을 만들어 달래. 그래서 빔하고 구구단 언더바 1.html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안 달아도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h1 끼워 넣기 눌러서 h1 그 다음에 구구단 1단 그 다음에 div 이런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이 이제 그
HTML의 태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1, 2, 3, 4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1단이라고 할게요. WK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의 8011이죠. 이거는 그보다 언더바 1.html.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한글이 깨져서 그럴 거예요. 이거는 1단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1단 나오죠. 그보다. 자, 근데 누가 우리한테 2단 만들어 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내용 저는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기다가 E 하고요. A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를 다 일일이 바꿔줘야 돼. 2단하고 2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자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고 자 2라고 바꿔주면 2단 나와요. 맞나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야 9단 2단까지가 아니고 9단 1000단까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00단까지 만들어 달래. 이게 바로 뭐다? 정적 콘텐츠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 메모장에다가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 정적 콘텐츠의 한계 자 구구단 요청사항 구구단 1단 생성 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cd 웹의 사이트 1의 퍼블릭 사이트 1에 만들기 그러면은 여기서 빈 구구단 언더바 1.html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한글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거 좀 바꿔 놓을게요. 아이고 이거는 좀 한글이 되게끔 UTF-8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놓고 2단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기가 정상적으로 잘 박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방금 한 게 이제 한글 잘 되게 하게끔 하는 보고 한 건데 자 구구단 1.html 들어가서 누군가한테 요청사항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H1 일단 곱하기 근데 누가 우리한테 요청사항 구구단 2단 생성 만들어 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복사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저처럼 그냥 복사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구구단 2.html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복사해서 넣기 때문에 안에 내용은 수정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 이렇게 수정해주면 돼요. 2, 4, 6, 8. 자, 이렇게 수정을 했어.
그럼 똑같이 뭐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맞나요? 이게 뭐다? 바로 동적 컨텐츠의 정적 컨텐츠의 한계. 자, 이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도구단 1000단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게 바로 뭐다? 정적 콘텐츠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놨습니다. 한번 이거 따라해보세요. 자,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적 콘텐츠의 한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동적 콘텐츠라는 거랑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우리는 서버 사이드 언어 중에 이걸 PHP라는 걸로 이제 활용을 할게요. 자, PHP가 뭐냐면은, 이제 이력서를 보신 분들도 있고, 이력서를 안 써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 같은 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또는 뭐 학교에 이제 원서 같은 거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네모난 어떤 이력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통은 정석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사진 하나 넣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주소나 내 개인 인적사항, 그쵸?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이 안쪽에는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넣죠, 그쵸? 근데 이런 이력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런 틀을 만들지 않아요. 이런 틀을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사진 넣고 이런 데다가 채워 넣기만 해요. 맞나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방식은 뭐예요? 1단에서 2단 만들 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 PHP라는 거에 좀 힘을 우리가 빌려서 구구단의 어떤 틀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구구단의 1, 2, 3단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PHP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엔진엑스 설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검색해서 설치하면 돼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설치는 자, PHP 설치 PHP 설치라고 해서요. 수업 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 화면에 띄워놓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세요. 자, 이거 가지고 와서 그냥 한 줄 입력합니다. 아무 입력을 하고 그럼 버전 상관없어요. 자, 쭉 설치를 받습니다. 자, 좀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DNF하고 유틸 설치. 그 다음에 설치 다 하면은 그 아래 거 설치하시면 되는데 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완료 멘트 나오면은 그 아래 거 그대로 붙여넣어서 설치를 합니다. 자, 일단 동적 콘텐츠라는 거를 하려고 일단 PHP라는 걸 설치를 했죠. 그쵸? 이거 설치 다 되면 어차피 설치 다 된 거니까 설명은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설치 후 시작 위치는요. 웹의 사이트 1에 퍼블릭에서 사이트 1에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지우시면 돼요. 자, rm 해서 전부 다 파일을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치 다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설치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영상은 잠깐 멈춰 놓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됐네요. 됐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작 위치는 이제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LS에 보면은 이제 9구단 1단과 2단을 만든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빔을 통해서 9구단.php 라고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다가 이제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미리 짜온 코드가 있어서 요거는 그냥 넣기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 요거는 한글 얘기하는 거고 요 부분을 변경하면서 실행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단위라는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이 단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로 치환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i라는 부분은 1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대입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치환이 된다? 1로 치환이 되고 이 부분 뭘로 치환이 된다? 1로 치환이 되고 여긴 뭘로 치환이 된다?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1이 남는다. 이건 이제 for라고 하는 거는 반복문인데요. 계속 반복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시면은 뭔지 알 거예요. 대신 이제 자바나 C나 이런 파이썬보다는 문법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9구단에 1단을 요청을 받았어.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만든 거냐면요 9구단에 아까 이제 이력서 설명하면서 PHP 얘기하면서 틀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틀에다가 빈 공간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그 틀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PHP 야 누가 우리한테 야 9구단 1단 좀 만들어 줘봐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9구단.php에서 언더바 1.html 하면은 여기에 요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요 안쪽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구단 1단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잠깐 복사해 놓고 여기다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ESC 하고요. 빔 9구단.php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진짜로 실행하게 되면은요 요건 안 나와요.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 요 양옆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제거가 되고요. 실제로 나올 때는 제가 네모칸친 이 부분은 제거가 되고 자,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만큼만 나와요. 우리 화면에는 페이지에는. 근데 이게 다 뭐냐?
부분 치환이 1로 되고요. 구구단 1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부분만 변경하면서 실행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구구단 1단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뭐예요? 자, 2단 안 나오겠죠? 없으니까 1단보다 잘 나온다. 자, 그럼 우리한테 누가 야, 나 구구단 2단 만들어줘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자, 구구단 1단 요청. 잠깐만. 여기다가 빔 구구단 .php 하시고 요 안쪽에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구구단 1단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php 구구단 php 구구단 언더바 1.html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롬 창에서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 우리한테 자, 구구단 2단 요청 하면은 똑같이 복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2로 바꿔요. 일단 2로 바꾼 상태에서 자, 빔 구구단 언더바 2.html 들어가서요. 요 안쪽에서 자, 달러 표시 있죠? 단 1 되어 있는 부분을 자, 1을 2로 변경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2로 바꿨어요. 그러면 LS에 보면은 2.html 만들어졌죠. 그럼 빔 구구단 언더바 2.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아이고 요 부분이 아니구나. 요거 하기 전에 해야 되는구나. 다시 rm 그 다음에 구구단 언더바 2.html 요거 제거한 다음에 다시 요거 오기 전에 요청 오면은 빔 구구단 .php 들어가서 이거는 아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부분만 2단 요청 들어왔으면 2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들어갔을 때 구구단 2.html 하면은 2단이 잘 나옵니다. 아니, 누가 나 1000단 요청했어. 나 1000단 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여기 들어가서 1000단 바꿔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다가 1000단 해주면 구구단 1000단이 잘 나온다. 자, 아무튼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네모칸 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그래밍의 영역이거든요. 요거는 안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나오는 건 뭐예요? 구구단 1단이라고 하면 1단 곱하기 해갖고서는 1부터 10까지의 곱만 출력이 되죠. 요 부분은 무시가 돼요. 출력될 때 프로그래밍 영역은.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자, 요거를 올려놓을게요. 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일단 하고 자, 지금 자, 첫 번째 했던 방식이 뭔가요? 간의 수공업. 왜냐? HTML과 CSS 노가다입니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PHP 설치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템플릿을 파일 PHP를 만들고 어떻게 한다? 대량 생산을 해요. 근데 이 방식도 불편하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곱이 뭐예요? 1부터 10까지의 곱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정해놨어요. 안쪽에다가. 근데 누가? 야, 나는 10까지 아니고 20까지 또는 50까지 해줘. 자, 지금과 같은 시대는 뭐예요? 현재 시대는 개인 맞춤형 시대입니다. 자, 나는 9구단 7단에다가 9구단 곱을 5까지만 해줘. 또는 나는 나 9구단 30단에다가 50까지 곱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까지 갈 건데 아무튼 지금은 뭐다? 이 PHP라는 걸 설치를 해서 요 이전 방식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 내용 한번 여기까지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요것도 찍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PHP 설치라고 해서 그냥 뭘 써놓을까? 이 안쪽에다가 그냥 PHP 설치만 써놓을게요. 그리고 설치 후 9단 1단과 2단 만들기 진행. 이렇게 그냥 찍어 놓을게요.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